당신 안에는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인은 당신의 잠재력,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위대한 삶을 향한 열쇠입니다. 지금 그 거인을 깨울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당신 삶을 뒤흔들 변화의 기술. 일부 거인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 자기 인식과 의식적 통제. 토니 로빈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의식적인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의식적으로 재설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신념이 삶을 만든다. 당신이 나는 안 되라고 믿는 순간 뇌는 실패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나는 배우는 중이야라고 믿는다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질문의 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대신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2부 행동의 원동력, 고통과 즐거움의 심리학.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단순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은 추구한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어디서 나올까요? 불편함을 마주하는 용기, 고통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안전지대는 달콤하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신호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목표를 즐거움과 연결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로운 삶을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그 상상이 당신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3부 인생의 전환점, 의사결정의 기술과 초점의 법칙. 당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확대된다. 이것이 초점의 법칙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불안이 커지고 해결책에 집중하면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또한 감정은 행동의 연료입니다. 분노, 좌절, 두려움이 밀려올 때 질문하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을 리더로 성장시킵니다. 4부 습관의 지배력.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1. 모델링. 성공한 사람을 관찰하고 따라하라. 그들의 아침 루틴, 생각법, 문제 해결 방식을 복제하라. 2. 20초 용기. 결단은 20초면 충분하다. 망설일 때 바로 움직여라. 작게라도 즉시. 3. 피드백. 매일 5분.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하라. 작은 조정이 인생을 바꾼다. 5부 인간관계와 영향력. 리더십의 본질.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줄 때 따르게 됩니다. 경청, 공감, 그리고 존중. 그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팀을 이끄는 리더라면 팀원의 가치관과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조율해야 합니다. 단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세요. 6부 돈과 자유. 경제적 독립을 위한 마인드셋. 경제적 자유는 돈이 아니라 마인드에서 시작됩니다. 풍요의 사고방식.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은 가난을 부르고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는 믿음은 불을 끌어당깁니다. 수동적 수입을 만들라. 시간을 팔지 말고 자산과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라. 투자. 자동화된 콘텐츠, 플랫폼 활용이 해답입니다. 7부 실전 가이드. 거인을 깨우는 7일 루틴.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하루하루 쌓으면 됩니다. 7일 루틴 실천 가이드. 1. 신념 바꾸기. 나는 못해. 나는 배우는 중이야. 이 감정 점검하기. 이 감정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3. 모델링 적용하기. 롤모델 한 명의 전략 한 가지 따라 해보기. 4. 의지력 대신 환경 만들기. 얘 과일을 눈에 보이게 두기. 5. 즐거움 상상하기. 매일 3분 목표 달성 후의 기쁨을 그려보기. 6. 하루 피드백 작성. 매일 저녁 오늘의 성과와 개선점 기록. 7. 기부 실천하기. 작은 나눔이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 8부 뇌를 재설계하는 기술. 신경 조건화 6단계. 로빈스는 인간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신경체계 조건화 6단계입니다. 문제인식. 지금 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지렛대 만들기 변하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를까? 부정적 패턴 끊기, 새로운 대안 찾기, 지속적 반복 훈련, 테스트와 적용.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두려움, 무기력, 나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9부. 운명을 바꾸는 질문. 질문이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지?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다음의 질문을 매일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실천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내면의 힘으로 이끕니다. 19.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 단 한 가지 결단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목표를 정하세요. 각 목표에 필요한 시간을 적으세요. 목표를 문장으로 선언하세요. 예. 나는 2025년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매달 투자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절감하며 매일 성장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11부. 토니 로빈스의 성공 공식. 이제 거인을 깨우는 최고의 공식입니다. 1. 무엇을 원하는가? 2. 행동하라. 3. 성과를 점검하라. 4. 필요하면 전략을 바꿔서 계속하라. 성공한 사람은 남들과 다른 DNA를 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결정하고 행동하고 지속하는 힘이 있을 뿐입니다. 잠든 거인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를 깨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자기 인식을 바꾸고 감정을 통제하고 목표를 시각화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규칙으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삶은 신념의 결과다. 새로운 신념은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토니 로빈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폴레온 힐 싱크 언드 그로 리치.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은 20세기 자기계발의 고전 나폴레온 힐의 싱크 언드 그로 리치, 한국어 제목으로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바탕으로 성공을 위한 13단계 원칙과 삶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열렬한 소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성공은 불타는 소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강력한 욕망,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달성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밤 2번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나는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 신념 내면의 확신이 현실을 만든다.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 암시입니다. 반복된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 속에 신념을 심습니다. 신념이 심어지면 한계를 넘는 인간으로 변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3. 자기 암시 성공의 자동 프로그램. 자기 암시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내 목표를 반드시 이룬다. 이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암송하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4. 전문 지식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 활용하는 자가 승리한다. 지식은 무기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지식만이 자산입니다. 중요한 건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협력자들과 함께 활용하는 것. 더 이상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머리를 빌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5. 상상력 불가능은 상상력의 부족에서 나온다. 성공의 모든 것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훈련하고 종이에 구체화하며 그것을 계획으로 연결하세요. 생각은 에너지다. 상상은 현실의 설계도다. 6. 실행 가능한 계획.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됐다고? 상관없다. 지금 시작하라. 계획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입니다. 실행 계획의 4가지 방법.
협력자 모으기, 보상 정하기, 정기적인 회의, 실패 시 즉시 새 계획 수립. 7. 결단력 빠른 결정, 단호한 행동.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단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견을 묻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기회는 지나갑니다. 결정력은 리더십의 핵심이다. 팔 끈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성공이 온다. 인내는 의지와 소망의 결합체입니다. 실패는 계획이 틀렸다는 메시지일 뿐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인내력의 4가지 비결. 명확한 목표, 치밀한 계획, 부정적인 의견 제거, 긍정적인 친구들과의 동행. 끈기는 재능보다 강합니다. 9. 협력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성공자는 주변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리더들은 항상 강력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은 당신의 성공 확률입니다. 성에너지 전환. 원초적 힘을 창조로 전환하라. 에너지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성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창조와 동기로 전환하세요. 카리스마, 언변, 에너지, 추진력.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자기 통제된 에너지 전환입니다. 1. 잠재의식 개발. 모든 성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잠재의식은 감정에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할수록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잠재의식이 깨어나면 창조적 아이디어와 직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 두뇌 능력 활용. 협력적 사고의 위대함. 마스터마인드라는 개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3명이 모이면 새로운 지능이 생긴다. 집단지성은 당신이 혼자서는 상상하지 못한 해답을 줍니다. 새로운 자극, 대화, 상상, 연결. 이 모든 것이 창조력의 씨앗입니다. 13. 보이지 않는 통찰을 꺼내다. 육감은 내면의 천재성과 직관의 결합입니다. 육감을 깨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과정은 잠재의식과 상상력, 경험이 결합된 가장 고차원적인 창조의 장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성공은 기적이 아닙니다. 반복된 생각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 부자들이 알려주는 돈 버는 법.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고대 바빌론. 황금빛 사막 위의 도시에서 평범한 수레공 반시르는 왜 가난했고 그의 친구 아카드는 어떻게 바빌론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반시르의 깨달음. 반시르는 수레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지갑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죠. 그의 친구 코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은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던 어느 날 바빌론의 전설적인 부자 아카드를 찾아갑니다. 아카드는 말합니다. 너희는 부자가 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카드는 부자가 되는 비밀, 돈을 다스리는 7가지 지혜를 전수합니다. 이부돈과 행복을 얻는 7가지 지혜. 1. 수익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 버는 즉시 다 써버리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10%는 자신을 위한 미래의 돈으로 남겨두자. 2. 욕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갖고 싶은 건 많지만 다 가질 순 없다. 꼭 필요한 것부터 소비하라.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곧 부의 시작이다. 3. 모은 돈을 굴려라. 돈은 잠자는 게 아니다. 일하게 해야 한다. 작게 시작해도 좋다. 투자하라.
복리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다. 4. 위협과 천적으로부터 돈을 지켜라. 사기꾼은 언제나 존재한다. 남이 좋다는 투자 쉽게 믿지 마라. 안전한 길을 걸어라. 5. 좋은 곳에 살아라. 쾌적한 환경은 삶의 질을 바꾸고 정서적 안정은 불을 끌어들이는 자양분이다. 6. 미래를 대비하라. 늙고 병들었을 때 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미래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7.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당신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연마하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곧 부자 되는 길이다. 3부 황금의 5가지 법칙. 아카드는 말합니다. 황금은 원칙을 따르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다음은 황금의 5가지 법칙입니다. 1. 수입의 10% 이상을 저축하는 자에게 황금이 따른다. 모든 부는 남겨둔 돈에서 시작된다. 2. 황금을 잘 불리는 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된다. 양떼를 기르듯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3. 황금을 잘 다루는 자의 조언을 들어라. 현명한 조언은 시간과 돈을 아껴준다. 경험자의 말을 경청하라. 4. 모르는 일엔 투자하지 마라. 이해하지 못한 투자에는 절대 뛰어들지 마라. 돈은 무지한 자를 떠난다. 5.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라.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쉽게 사라진다. 착실하게, 꾸준하게.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4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금융 이론도 어려운 투자 전략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죠.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 원칙을 실천하고 있나요? 무조건 10%를 저축하고 있나요? 지출을 계획하고 있나요? 투자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있나요?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고대 바빌론의 부자들이 전하는 지혜. 오늘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부를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여정, 지금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부자의 지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돈은 그릇이 큰 사람에게 모인다. 그리고 그 그릇은 당신이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라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꼭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돈과 인생, 그리고 그릇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 책은 단순한 경제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따뜻한 조언의 책이기도 하죠. 1부. 실패한 사장의 눈물, 조커를 만나다. 주인공 에이스케는 한때 연 매출 12억 원을 올리던 주먹밥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무리한 확장, 원칙 없는 경영으로 결국 3억 원의 빚을 지고 인생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어린 딸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절망 속에서 하루를 보냈죠. 그런 어느 날 딸이 입원한 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조커. 본명도 직업도 알려주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죠. 하지만 그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이스케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바꿔놓습니다. 돈은 그릇이 큰 사람에게 모인다. 2부. 1장 마이너스 부자의 질문. 당신은 왜 실패했는가? 조커는 에이스케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정말 운이 나빠서 망했을까?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신용은 있었는가? 작은 돈을 소중히 여겼나? 이 질문들을 통해 에이스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돈을 어떻게 다뤘는지, 돈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말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죠.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작은 돈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구나. 조커는 말합니다. 돈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흘러간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돈이 와도 넘치고 새어나간다. 3부. 2장 부자의 고백도는 흐른다. 움켜쥐지 마라. 조커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한때 음식 관련 대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부자의 철학을 몸으로 배운 인물이죠. 그가 말하는 부자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 인간관계와 신뢰가 돈보다 먼저입니다. 빚은 최고의 교재다. 빚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움켜쥐려 할수록 돈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조커는 강조합니다. 계획 없이 벌기만 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것을요. 장사, 가격, 브랜드, 사람 돈보다 앞서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사부 3장 부자의 유언 그릇을 키워라. 조커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인생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돈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남는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 신용, 인간관계, 책임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만 그릇이 커지고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커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룰 수 있는 마음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5부 에필로그 그릇이 커질 때 돈은 자연스럽게 온다. 조커와의 대화를 마친 후 에이스케는 달라집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삶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하죠.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신용을 쌓고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를 다지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삶. 그제야 돈도 사람도 기회도 다시 그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핵심 교훈 요약. 자,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 그릇은 지금 얼마나 클까요? 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나요? 부자의 그릇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의 소비, 저축, 투자 습관이 곧 당신의 모습입니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하는 것이다. 집착은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합니다. 실패는 그릇을 키우는 자양분이다. 경험이 쌓일수록 당신의 그릇은 자랍니다. 돈은 신용과 인간관계를 통해 흘러든다. 혼자서만 잘하려 하지 마세요. 함께 신뢰를 기반으로 가세요. 부자의 삶은 그릇을 키우는 삶이다. 그릇을 키우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무리. 부자의 그릇은 단지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에이스케처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조커처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 그리고 여러분처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결단.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당신도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릇은 매일 조금씩 자라납니다. 핵심 문장. 돈을 좇지 마세요. 그릇을 키우세요.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그릇 크기를 공유해주세요. 시골이사의 부자 경제학.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스트셀러 경제서 시골이사의 부자 경제학을 바탕으로 부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외과의사이자 투자 전문가인 박경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골이사의 실제 투자 경험과 경제학적 통찰을 담아낸 책인데요. 단순히 돈을 벌자를 넘어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길잡이가 되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챕터 1. 부자의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은 부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억대 연봉? 대기업 임원? 아니면 강남의 건물을 가진 사람? 하지만 박경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 만족을 기준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부자의 기준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수십억을 벌어도 결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결국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포인트 요약. 부자의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돈의 크기보다 만족감이 중요. 자기만의 부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챕터 2. 부의 3단계. 당신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책에서는 부의 단계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본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2단계는 투자로 확장된 자산, 3단계는 권력과 시스템이 결합된 자산입니다. 즉, 처음엔 일해서 벌지만 다음엔 자산이 일하게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목표는 2단계, 즉 투자를 통한 부의 확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볼게요. 단계 의미의 시. 1단계 본업 중심 월급, 프리랜서 수입. 2단계 자산 운용 부동산, 주식 등 투자 수익. 3단계 권력 시스템 기업가, 재벌 등 자동화된 부. 2단계를 이해하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챕터 3. 금리를 모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왜 금리가 중요할까요? 금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 기준입니다. 자산의 시간 가치를 측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부자들은 경제를 볼 때 항상 금리를 중심에 둡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를 모르면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금리는 자산 가치와 투자 타이밍의 핵심 지표. 부자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흐름을 판단. 초보 투자자도 금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함. 챕터 4. 복리 시간을 이기는 유일한 전략. 복리는 단순한 이자의 누적이 아닙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10%의 수익률이 매년 복리로 적용되면 단순히 10년 후에 100% 수익이 아니라 약 160%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성장의 마법, 복리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두고 복리가 작동하게 만듭니다. 표로 보는 달리 vs 복리. 연도 달리 10% 복리 10%. 1년 110만원 110만원. 5년 150만원 161만원. 10년 200만원 259만원. 핵심 메시지. 단기 수익보다 복리 구조를 설계하라. 복리는 자산의 체력, 꾸준함이 부의 본질. 챕터 5. 부자들의 행동 양식 감정이 아닌 시스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는 부자와 빈자의 행동 양식 차이입니다. 부자는 인내심이 강하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투자합니다. 반면 빈자는 불안에 휘둘리고 감정적 소비와 투기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죠. 부자들은 시장을 시스템으로 보고 빈자들은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이 태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격차를 만듭니다. 요약. 부자는 데이터 중심의 경제 관점, 빈자는 감정 중심의 소비와 투자, 인내와 분석이 장기적 부를 만든다. 챕터 6. 투자의 두 축 금리와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의 핵심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는 자산의 시간적 가치를 알려주고 인플레이션은 실질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 5%인 투자처가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4%라면 실질 수익은 겨우 1%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두 축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리스크를 분석해야 합니다. 요약. 금리는 수익률 계산의 기준,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구매력 판단 기준. 항상 실질 수익률을 고려하라. 챕터 7. 재테크의 3가지 기준. 책에서는 재테크의 핵심 기준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자기만의 부자의 기준 세우기,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 자산가치 높이기, 노후 자금은 수익률 구조로 설계하기. 이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수입의 일부를 종잣돈으로 만들고 그 종잣돈을 안전하고 꾸준하게 굴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철학 필요. 능력 향상이 최고의 투자. 은퇴 후 수익률 구조는 반드시 필요. 챕터 8.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시선의 깊이. 부자는 확률을 따지고 투기자는 기대를 따집니다. 부자는 이 투자의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가? 를 고민하고 투기자는 이 투자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부자와 빈자의 경계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돈을 쫓지 않고 구조를 설계합니다. 반면 투기자는 감정적으로 돈을 추격하죠. 핵심 요약. 부자는 구조와 확률 중심, 투기자는 감정과 기대 중심. 깊이 있는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다. 챕터 9. 왜 이 책은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보다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재테크 노하우가 아니라 경제를 보는 철학과 태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진짜 부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 시골이사의 부자 경제학은 기술이 아닌 철학서. 부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는 책.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수록 깊이 있는 통찰이 생긴다. 마무리. 오늘 영상에서는 시골이사의 부자 경제학을 통해 부자의 기준, 부의 구조, 투자 철학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보다 어떻게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갈 것인가? 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부를 대하는 태도, 경제를 읽는 시선, 자기 성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경제를 바라보는 눈과 나만의 기준을 가지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 마이너스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두루마리의 교훈.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2,500만 명이 감동한 자기계발 고전 오그 만디노의 위대한 상인의 비밀 속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성공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지혜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책 이야기 시작. 책의 배경과 저자 소개. 위대한 상인의 비밀은 오그 만디노가 쓴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인물입니다. 가족도 잃고 삶의 의미조차 잃었을 때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자기계발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나도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작품, 위대한 상인의 비밀입니다. 주인공 하피드 이야기. 이 책은 한 상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가난한 낙타직이었던 하피드는 어느 날 상단의 수장이었던 파트로스로부터 10개의 고대 두루마리를 물려받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으로 만들어주는 삶의 원칙이 담긴 지혜서였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10개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펼쳐보며 그 속에 담긴 성공의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1.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리라.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은 나로 바꾸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2.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두 번째 두루마리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 비즈니스든 관계든 사랑이 없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이해이고 포용이고 헌신입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말, 바로 이것이죠. 3.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세 번째 두루마리는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하리라. 성공은 인내 끝에 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4.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네 번째 두루마리는 자기인식, 즉 자존감을 강조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기적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분명 존재합니다. 5.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다섯 번째 두루마리는 현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6.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여섯 번째 두루마리는 감정 조절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 나는 화 대신 평화를 선택하리라. 성공하는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분노나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위에 올라서세요. 감정이 당신을 지배할 때 삶은 흔들립니다. 감정을 다스릴 때 인생이 안정됩니다. 7. 나는 웃으면서 살아가리라. 일곱 번째 두루마리는 긍정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음은 가장 강력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8.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여덟 번째 두루마리는 자기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매일 훈련하리라. 한계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제와 다른 내일이 기다릴 것입니다. 9.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아홉 번째 두루마리는 행동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생각만 한다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10. 나는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두리라. 열 번째 두루마리는 영적 가치입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하리라. 내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돈, 명예, 지위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겸손함과 감사 그리고 기도. 이것이 진짜 부자, 진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책이 주는 교훈 정리.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성공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사랑과 긍정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신을 믿고 계속 실천하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이 10가지 원칙은 단순한 상인의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장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철학입니다. 오늘 위대한 상인의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이 그 순간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혜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성장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에 읽는 노너 인생. 공자의 지혜.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은 50에 읽는 노너, 그 중년의 갈림길에 선 우리에게 공자가 들려주는 인생의 후반전 이야기입니다. 일부 50 인생의 반환점에 서다. 인생의 전반전은 달리는데 바빴습니다. 속도, 성과, 자리, 명함, 아이들, 부모님.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를 만큼 숨가빴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면 문득 삶의 방향이 궁금해집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은 이게 맞을까? 이젠 무엇을 놓고 무엇을 더 품고 살아야 하지? 노너는 이 시점에 말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삶의 본질을 보라. 공자는 50의 천명을 알았다. 즉 하늘의 뜻을 깨달은 나이. 우리도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고민할 때입니다. 2부 노너, 인생 후반의 나침반이 되다. 노너는 단지 옛 성현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의 기술서입니다. 그 속에는 50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5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방향을 먼저 점검하라.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50 이후에는 얼마나 빨리 가는가 보다 어디로 가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방향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2. 자기 성찰이 시작이다. 군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50 이후의 지혜는 나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내 안에 남았고 무엇은 이제 덜어내야 할 것인지. 성찰이 없는 삶은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3부 논어가 알려주는 삶의 태도. 논어는 우리가 50즈음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깊은 해답을 줍니다. 1. 미움과 비교에서 벗어나라. 50은 미움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관계, 배신, 경쟁. 하지만 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은 자존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 소인은 타인과의 비교에 집착한다.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라. 돈은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관계의 단절, 건강의 위기, 인생의 허무감. 이런 것들은 돈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의를 강조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올곧은 선택입니다. 사부 논어의 가르침으로 살아보기. 그렇다면 논어의 말들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내 삶의 리더가 되는 3가지 방법. 스스로에게 떳떳하라. 신원섭판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소명과 기준을 지녀라. 군자는 작은 이익보다 큰 뜻을 따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배워서 익히면 삶은 즐거워진다. 이 균형 있는 태도를 갖추자. 공자는 말합니다. 진심만 있고 형식이 없으면 거칠고 형식만 있고 진심이 없으면 허세다. 둘이 조화를 이뤄야 군자다. 이 말은 우리에게 본질과 겉모습의 균형을 말해줍니다. 5부 50 이후의 변화. 논어는 어떻게 말하는가? 인생 후반은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건강의 변화, 직업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그 속에서 논어는 말합니다. 과오를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과오다. 실수했더라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살보다 고쳐가며 나아가는 삶이 더 지혜롭습니다. 육부관계에 대한 논어의 조언. 50 이후의 삶은 결국 사람입니다. 부모님과의 이별, 자녀와의 거리, 배우자와의 침묵, 친구들과의 차이. 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다. 친구와의 사귐은 믿음이 바탕이다. 관계는 성실함과 예의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보다 마음, 형식보다 신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7부 실천하는 삶, 후회 없는 후반을 위하여. 공자는 말합니다. 말은 행동을 따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50 이후의 삶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입니다. 책을 읽었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계획을 세웠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은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8부 논어의 5가지 삶의 키워드. 50에 읽는 논어는 5가지 삶의 키워드를 남깁니다. 키워드 의미. 방향 속도보다 중요한 인생의 나침반. 성찰나를 알아야 바꿀 수 있다. 균형 꾸밈과 진심, 일과 여유 사이의 조화. 실천 지식은 행동할 때 지혜가 된다. 책임 이제는 삶 전체가 내 책임이다. 9부 이 책이 50이 아닌 사람에게도 유익한 이유. 50에 읽는 논어지만 이 책은 모든 나이의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30은 삶의 방향을 미리 잡는데, 40은 성찰을 시작하는데, 60은 남은 생을 준비하는데, 모두에게 논어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알고 걸을 수 있게 우리는 논어를 읽어야 합니다. 삶의 전반전을 잘 버텨낸 당신, 이제 후반전을 더 잘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 곁에 논어가 있길 바랍니다. 50에 읽는 논어, 그저 책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새로운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논어는 말합니다. 성찰하고 실천하고 균형을 이루라. 그러면 어느 나이에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의 지혜로 만나요.